장부 귀환 3화. 걱정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흑수파를 치면 흑검문에서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흑검문은 사파인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가족을 지키면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니다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상황에 흑검문이 가장 쉽게 취할 방법은 인지를 잡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족들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다. 흑수파의 왈패들이라면 몰라도 흑검문의 무인들에게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가족들이 안전하게 머물 곳이나 든든하게 지켜줄 아군이었다. 그러나 아군은 없고 계룡촌에서 안전한 곳이라 생각할 수 있는 곳은 그나마 백검문뿐이었다. 백검문의 상황도 그리 좋지만은 않았기에 이마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자성은 오랜 고민 끝에도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다.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희소식이 이자성에게 전해져왔다. 남궁 세가로 간 이자영이 5명의 무인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다. 어머니인 남궁 숙정이 먼 방계의 자손이었기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무공이라도 높았으면 모르되 그것도 아니어서 외가의 식구들은 남궁 세가가 아닌 따로 나와서 사는 처지였다. 그래도 남궁이라는 성씨 때문에 밥줄에는 걱정이 없었다. 외조부인 남궁상은 젊은 시절 남궁 세가에서 운영하는 창궁 표국에서 표두로 일을 하다가 60이 넘어 은퇴를 했다. 외숙인 남궁일이 외조부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창궁 표국에서 표두로 일하고 있었다. 남궁일이 표국 일을 쉬면서까지 성 하나를 뛰어넘어 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 온다고 해도 문제였다. 외숙에게는 고강한 무공도 명망 높은 이름값도 없었기에 이류나 인류무사 한 명이 더해지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흑수파는 몰라도 흑검문을 상대하기에는 어불성설이었다. 물론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남궁이라는 성씨 때문이라도 세가에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것은 남궁 세가에서 무력단체 1계단을 보내주는 것이었지만 가장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다. 이자성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였다. 평생을 표국에서 일한 외조부라면 남궁 세가에 아는 무인 한둘쯤은 있다고 봐야 했다. 그들이 흑검문을 협박해 이 가장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허나 이마저도 그리 큰 기대를 갖지는 않았다. 안휘성 합비에서 낙양 인근까지 먼 거리를 와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얻어갈 것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다가온 것이었다. 밖에서는 이미 남궁 숙정이 남궁세가 일행들과 인사를 나누며 안부를 묻고 있었다. 이자영과 함께 온 자들은 3남 2녀로 남궁세가 직계 가족이 둘이나 있었다. 남궁 설화, 남궁 은강. 남궁세가 가주 남궁천의 셋째와 넷째였다. 남궁 설화는 21, 남궁 은강은 19의 나이로 2살 터울이었다. 남은 3사람은 방계 혈족으로 나이가 좀 더 있었다. 남궁 표는 32, 남궁 연화는 25이었다. 둘 모두 남궁세가 무력부대인 천검대 소속의 무인들이었다. 이 둘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는 성숙한 무인이었다. 남궁 설화와 남궁 은강의 호의를 위해 함께 온 듯했다. 마지막으로 일행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남궁 벽은 남궁 세가 장로의 신분이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일어날 흑검문과의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뒤에서 병풍처럼 서 있던 이자성을 발견한 남궁 숙정은 이자영을 이끌고 다가왔다. 자영아, 둘째 형이 돌아왔다. 남궁 숙정의 환한 표정을 보자
이자영은 진실임을 알 수 있었다. 이자성과 이자영은 3살 터울이다. 이자영은 어릴 적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 둘째 형의 기억이 있었던 것인지 이자성의 큰 덩치를 보고도 거부감 없이 다가와 깊게 안았다. 정말로 형인 거야? 자성이 형 맞는 거야? 솔직히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말을 꺼내면 부모님이 속상해하실까 일부러 잊은 채 살아왔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둘째 형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을 보자 기쁘기 그지없었다. 그래, 형이다.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살자. 형제가 감격에 겨워 힘차게 앉자 뒤에서 실수가 터져나왔다. 꼭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것 같네. 은강아. 남궁 설아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남궁 은강을 제지했다. 영웅건을 멋스럽게 착용한 남궁 은강은 아주 잘생긴 사내였다. 막내로 커서 그런지 아직 어린 치기가 남아있었지만 좀 더 나이를 먹고 성숙해진다면 크게 알려질 인물이었다. 물론 거기에는 남궁 세가라는 배경이 반 이상은 차지할 것이었다. 남궁 은강의 무례한 언행을 본 남궁 벽이 크게 꾸짖기 시작했다. 어허! 이 무슨 무례냐? 은강이 네가 세가의 얼굴에 똥칠을 할 작정이더냐? 숙부님. 어서 사죄드리거라. 남궁 은강은 불만이 한가득한 얼굴로 망설이다가 남궁벽의 엄한 눈빛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다. 무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곤혹스러운 것은 이가장 사람들이었다. 도움을 청해 먼 길을 온 손님에게 사과를 받은 꼴이 되어버렸다. 이에 이자영이 급히 나섰다. 아닙니다. 괴념치 마십시오. 은강 소엽도 그만 마음 푸시죠. 이가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기에 누구 하나도 어긋나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 이자영이 도리어 남궁 은강의 심경까지 마음 쓰자 남궁벽은 속으로 기꺼워했다. 아직 어려 천지분간을 못하니 자네가 이해를 좀 해주게나. 그래, 이분은 누구신가? 나에게도 소개를 좀 부탁하네. 남궁벽은 이자성을 보며 흥미롭게 말했다. 누구라도 이자성을 본다면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다. 일반인이라면 곰처럼 큰 신체에 놀랄 것이고 무인이라면 외가 공부를 익힌 것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외공을 익히는 무인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보통 무인들은 외가 무공을 경시한다.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련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니 대부분의 무인들은 외공보다는 내가 무공을 선택한다. 이유가 있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은 말이다. 당연히 남궁벽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공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했다. 허나 남궁벽은 외가 공부라 해서 무시도 하지 않았다. 노력에 대한 존중이었다. 남궁벽은 이자성의 몸을 보면 볼수록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옷 위로 드러난 근육만 보아도 엄청난 수련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궁벽은 자신이 단련하지 못한 부분까지 두꺼운 근육으로 덮고 있는 것을 보자 의문이 일어날 정도였다. 사내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쪽은 둘째 형입니다.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너무 반갑고 기뻐 주위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가장의 둘째 이자성이라 합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신 것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자성은 정중히 폭언지례를 취했다. 몸에서 장중한 기도가 일어나자 남궁벽의 눈이 다시 반짝였다. 분명 외공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익힌 무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15년이나 무례가 아니라면 연유를 물어도 되겠소이까. 훨씬 연장자였지만 남궁벽은 말을 낮추지 않았다. 이런 태도 하나만 봐도 남궁벽의 수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이자성도 그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말을 받았다.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산에 있는 의원에게 찾아가 치료를 받으며 단련을 했습니다.
이자성은 진실을 뭉뚱그려 말하여 남궁벽이 알고 싶은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남궁벽이 이자성을 모호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남궁숙정이 다가와 말했다. 숙부님, 말씀을 낮추시지요. 제 자식들입니다. 그래, 숙정이 너의 자식들이니 부담 없이 말을 놓도록 하마. 사실 남궁숙정이 숙부라고 했지만 촌수로는 따질 수도 없을 만큼 먼 관계였다. 허나 남궁숙정의 아버지인 남궁상과 남궁벽의 관계는 남달랐다. 지금은 세가의 장로와 은퇴한 표두로 둘의 위치가 비교될 수 없을 정도지만 젊은 시절 남궁세가에 선택받기 위해 들어간 수련원에서 동기로 만나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이자성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부분이었다. 외가로 찾아간 이자영이 남궁상에게 자초지정을 말했다. 남궁상은 자신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친우의 남궁벽에게 부탁을 했던 것이다. 남궁벽은 친우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친우가 평생 처음 하는 부탁이었다. 자식 일이 아니었다면 이런 부탁도 하지 않았을 친구였다. 또 남궁숙정은 자신이 그리도 귀여워하던 조카가 아니던가. 하던 일도 내팽개치고 가야 할 판이었다. 남궁벽은 가주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해결을 위해 세가를 잠시 떠나겠다고 하자 남궁천은 도리어 셋째와 넷째를 데려가라고 했다. 강호의 경험이 전무한 아이들이었다. 작은 분쟁이라도 해결하는 걸 곁에서 지켜본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겼던 것 같았다. 혹시 몰라 청검단의 무인 둘을 호의로 붙여 이번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남궁숙정과 남궁벽의 대화를 듣자 이자성은 다시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르신, 방금 전에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지 못해 결례를 범했습니다. 아닐세. 그보다 오랜만이군. 남궁세가의 장로라는 신분이 밀린 것은 말이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남궁벽은 이자성에게 더 호감이 갔다. 장로라는 신분보다 모친과의 관계를 더 중하게 여기는 이자성의 마음이 남궁벽을 기껍게 했다. 남궁숙정은 일단 남궁세가 일행들에게 별채를 내어주며 여독을 풀게 했다. 이가 장주를 만나는 건 몸 상태를 핑계로 미뤄두었다. 말로 듣기만 한 것과 직접 보는 것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었다. 팔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기에는 장주의 위신이 서지 않았다. 장주가 제대로 앉을 수 있을 때까지라도 부상을 핑계로 만남을 미루기로 했다. 밤이 되자 이자성은 나갈 채비를 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남궁세가의 사람들이 온 이상 일단 흑수파부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와 형을 구타한 놈들이었다. 다른 이들의 손에 맡기기는 싫었다. 며칠 동안 참아온 화를 오늘에서야 푼다고 생각하니 스산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자시경, 이 가정의 문을 나섰다. 이미 흑수파의 본거지는 알아둔 상태였다. 거침없이 대로변으로 접어들 때였다. 자네, 지금 시간에 어딜 가는 건가? 남궁벽이었다. 저를 따라 나오신 겁니까? 산책도 할 겸 나왔다가. 산책을 하던 중 밤늦게 몰래 나가는 이자성이 궁금해 따라 나온 참이었다. 남궁벽은 그렇다고 하기에는 체면 때문에 대답이 궁색해졌다. 이자성은 쓴 웃음을 지으며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볼 일이 좀 있어서 나갑니다. 이 시간에 말인가? 네, 지금쯤 가야 모두 모여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같이 가자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지 남궁벽은 의외라는 표정이었다. 어찌되었든 궁금함 때문에 따라 나선 길이었다. 남궁벽이 수락하자 두 사람은 밤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